여러분, 혹시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시나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1000배는 더 놀랍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닌 진짜 역사이거든요. 300년 전 발트 해연안의 작은 마을. 거기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마르타. 부모도 일찍 잃고 남의 집 하녀로 살아가던 평범한 농민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러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인 표트르 대제의 아내가 되어서 말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1702년 지금의 라트비아 지역. 18세의 아름다운 처녀 마르타 헬레나 스코브론스카가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정말 예뻤어요. 금발의 곱슬머리에 파란 눈,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미소가 매력적인 소녀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마르타는 독일계 목사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했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황제 표트르 1세가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불길이 발트해 연안까지 번져오면서 마르타의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젊은 여자들을 데려가라. 마르타는 다른 처녀들과 함께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눈보라치는 러시아 땅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모스크바로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어요. 많은 포로들이 길에서 쓰러졌지만 마르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타, 넌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어?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르타에게는 남다른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포용력이 있었죠.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마르타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아름답군. 귀족집에서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겠어. 여러 손을 거쳐 마르타는 결국 알렉산드르 멘시코프 공작의 저택으로 팔려갔습니다. 멘시코프는 표트르 황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러시아에서 황제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는 남다르군. 내 저택에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라. 같은 시기 크렘린 궁전에서는 표트르 1세가 무거운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정말 거인이었어요. 키가 무려 203cm. 지금도 큰 키지만 300년 전에는 정말 엄청난 거인이었죠. 그의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폐하, 오늘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참 피곤하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현대화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군대를 개혁하고 정말 바쁜 나날이었죠. 하지만 사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예부도키아와는 정략 결혼이었고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결국 그녀를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죠. 그 다음에는 독일 여성 안나 몬스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들통나면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황제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강력한 황제였지만 표트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1704년 어느 저녁 표트르 대제는 멘시코프 공작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국정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한 거였어요. 폐하, 오늘은 편히 쉬어 가십시오. 차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를 나르는 한 여인이 나타났죠. 바로 마르타였습니다. 폐하, 차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표트르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황제인 자신을 무서워했는데 이 여인의 눈빛은 달랐거든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관심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저 한 분의 손님을 모시고 있을 뿐인데요. 표트르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황제라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죠. 이상하다.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해. 그날 밤 표트르는 마르타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지? 발트해 연안의 작은 마을이에요. 폐하께서 스웨덴과 전쟁하실 때 저희 마을도 전쟁에 휘말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군. 나를 원망하지 않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폐하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표트르는 감동받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너는 정말 특별하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폐하야말로 특별하세요. 이렇게 평범한 하녀와 진심으로 대화해 주시다니.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표트르는 러시아 개혁의 어려움을, 마르타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털어놓았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 표트르 대제는 자주 멘시코프 저택을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마르타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폐하께서 마르타에게 완전히 빠지셨군. 이건 대단한 기회다. 멘시코프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자신의 하녀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죠. 한편 마르타도 황제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황제 폐하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외로워 보이신다. 그 넓은 어깨에 온 나라의 무게가 올려져 있구나. 마르타는 표트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강력한 황제가 아닌 외로운 한 사람의 모습을 말이에요. 마르타, 너와 이야기할 때면 마음이 편해진다. 너는 나를 황제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폐하께서도 사람이시잖아요. 가끔은 황관을 벗고 편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어요. 궁중의 귀족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황제 폐하께서 하녀와.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농민 출신의 포로 여자라니. 제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겠소. 더구나 러시아인도 아니잖소. 어떻게 이런 일이. 보수적인 귀족들의 반발은 거셌어요. 하지만 표트르 대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답니다. 나는 러시아의 황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내 자유 아닌가. 하지만 폐하, 귀족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귀족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그들 눈치를 보며 사는 건 아니다. 1705년 표트르 대제는 마르타를 정식으로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죠. 마르타,
너는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해. 새로운 이름이요? 그렇다. 앞으로 너는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라트비아의 농민 소녀 마르타 헬레나 스코브론스카는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꿈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1710년 가을, 표트르 대제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 3세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표트르 대제는 스웨덴과의 대북방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것이었죠. 폐하, 큰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시점에? 스웨덴이 오스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표트르 대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북쪽에서는 스웨덴과 남쪽에서는 오스만 제국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오스만군의 야니차리 부대는 유럽 최강이라고 하지 않나. 폐하, 이번 원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궁중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카테리나가 나선 거예요. 폐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쟁터는 너무 위험해. 게다가 너는 지금 임신 중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폐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예카테리나는 그때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답니다. 황후님, 너무 위험해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셔야 해요. 내 아이의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안전한 곳에만 있을 수 있겠어요? 예카테리나, 나는 내가 무사하기를 바란다. 너와 아이가 내게는 가장 소중하니까. 그래서 더욱 함께 가야 해요. 폐하께서 위험하시다면 저도 그 위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부부가 아닐까요? 예카테리나, 너는 정말 놀라운 여인이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아내일 뿐이에요.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임신한 몸으로도 황제와 함께 전쟁터로 가겠다는 예카테리나의 용기의 말이에요. 황후 폐하의 그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1711년 봄 예카테리나는 임신한 몸으로도 남편과 함께 몰다비아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들의 목표는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들을 무너뜨리고 흑해로 가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번 원정에서 너는 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어디든 폐하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1711년 6월 러시아군은 몰다비아 지역으로 진군했어요. 표트르 대제는 3만 8천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폐하, 몰다비아 영주들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우리 편이 되기로 약속했는데.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스만군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어도 15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몰렸어요. 보급품은 떨어져가고 동맹은 배신하고 적군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고맙다, 예카테리나.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난다. 7월 9일
드디어 푸르트강 유역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폐하, 큰일입니다. 오스만군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뭐라고? 포위됐다고? 오스만 대제상 발타즈 메흐메드 파샤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러시아군 3만 8천 명이 오스만군 20만 명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버린 거예요. 게다가 식수와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죠. 러시아 황제여, 지금 당장 무조건 항복하거나 정군이 전멸당할 준비를 하거라.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표트르 대제도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이끌다니. 그때였습니다. 예카테리나가 나섰어요. 폐하,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카테리나, 이건 너무 위험해. 오스만인들이 협상에 응할 리도 없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폐하께 진짜 도움이 될 때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해도 지금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공한다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어요. 예카테리나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보석과 금은보화를 모았습니다. 황후님, 이 모든 보석을 다 내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이 보석들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황후님의 평생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루비 반지, 진주 귀걸이, 에메랄드 브로치, 정말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도 말이에요. 예카테리나 결혼 반지까지. 그건 우리 사랑의 증표인데. 진짜 사랑의 증표는 반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폐하를 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걸 기꺼이 바칠게요. 그리고 예카테리나는 더욱 놀라운 일을 했어요. 직접 오스만 진영으로 가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 황후가 직접 왔다고? 흥미롭군. 저는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이 보석들을 받고 우리가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러시아 여인 꽤 대담하군. 그리고 이 보석들의 가치도 상당하고.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물러난다면 당신들도 불필요한 피해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카테리나의 지혜로운 외교술과 진심 어린 호소가 통했어요. 좋다. 러시아군이 무기를 버리지 않고 철수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인가요? 아조프 요새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흑해에서는 함대를 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르트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군 3만 8천 명이 모두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카테리나, 너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다. 너는 진정한 구세주야. 황후 폐하 만세. 우리의 구원자. 황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여기서 끝장날 뻔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단순한 황제의 아내가 아니라 진정한 국모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거예요. 푸르트강에서 돌아온 후 표트르 대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카테리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진 거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카테리나와 정식으로 결혼하겠다. 하지만 폐하, 아직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반대? 푸르트강에서 제국을 구한 분에게 무슨 반대가 있단 말인가?
예카테리나는 이미 러시아의 진정한 어머니다. 폐하 말씀이 옳습니다. 황후님의 공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712년 2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성 이삭 교회에서 역사적인 결혼식이 준비되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예카테리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황후님, 내일이면 정말 정식 황후가 되시는 거네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라트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제가 정말 러시아 황제의 정식 아내가 되는 건가요? 황후님,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정해주신 운명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시련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 성 이삭 교회는 금관과 보석, 꽃과 촛불로 찬란하게 장식되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모든 귀족들이 참석했고 유럽 각국의 대사들도 축하하러 왔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의 신성한 결합을 축복합니다. 예카테리나가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다. 천사 같으시네.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티아라를 쓴 예카테리나는 정말 여신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환한 미소였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구나. 폐하. 하느님의 은총으로 표트르 1세와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의 결합을 축복하노라. 반지 교환 의식에서 표트르는 특별히 준비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카테리나에게 끼워주었어요. 이 반지는 내 마음만큼 크고 영원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꿈만 같아요. 정말 제가 황제의 아내가 된 건가요? 황제의 아내가 아니야. 내 마음의 여왕이자 이 제국의 진정한 어머니지. 그 순간 성당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궁전에서는 7일 동안 축제가 계속되었어요. 첫째 날 러시아 전통 음식과 춤으로 가득한 대연회. 둘째 날 유럽 각국 음악가들의 특별 공연. 셋째 날 불꽃놀이와 함께하는 야외 축제. 넷째 날 러시아 민속 공연과 서커스. 다섯째 날 궁중 무도회와 오페라 공연. 여섯째 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시 낭송회. 일곱째 날 백성들과 함께하는 대축제. 예카테리나 황후님은 정말 고결하시다. 처음 반대했던 게 부끄럽다. 푸르트강에서 제국을 구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우리의 황후시다. 러시아 황제는 정말 훌륭한 아내를 얻으셨군요. 축제 마지막 날 표트르와 예카테리나는 발코니에 나와 백성들에게 인사했어요. 황제 폐하 만세. 황후 폐하 만세. 러시아 만세.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현실이야, 내 사랑.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현실이지. 1724년 5월 7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의 우스펜스키 대성당에서 러시아 역사상 가장 특별한 대관식이 준비되었어요. 이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황제가 부인을 정식 황후로 대관하는 의식이었거든요. 폐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사들과 러시아 전 지역의 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예카테리나가 진정한 러시아의 황후로 인정받는 날이다. 대관식 준비는 무려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표트르 대제는 이날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폐하, 황후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들로 만들었습니다. 보자. 오, 정말 아름답군. 예카테리나에게 어울릴 것 같다. 황후님의 드레스도 준비되었습니다. 순금실로 수놓은 자주색 벨벳 드레스입니다.
대관식 전날 밤 예카테리나는 성당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내일 저에게 주어질 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러시아 백성들을 위해 좋은 황후가 되게 해주세요. 황후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연히 훌륭한 황후가 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한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대관식 당일 새벽 모스크바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오늘은 우리 황후님이 정식으로 대관식을 하시는 날이다. 황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푸르투강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셨잖아. 가난한 사람들도 항상 챙겨주시는 분이시지. 오전 10시 예카테리나는 순금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크렘린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나와 환호했답니다. 황후 폐하 만세. 우리의 어머니 만세. 우스펜스키 대성당에 도착한 예카테리나는 정말 여신처럼 아름다웠어요. 자주색 벨벳 드레스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고 5미터짜리 긴 망토는 순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다. 유럽 어느 왕실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황후는 본 적이 없다. 예카테리나 알렉세예브나, 하느님 앞으로 전진하시오. 예카테리나는 천천히 제단으로 걸어갔어요. 각 걸음마다 성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답니다. 표트르 대제가 직접 황후관을 들어올렸어요. 그 황후관은 정말 눈부셨어요. 2,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와 거대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이 관은 너의 지혜와 용기를 상징한다. 러시아의 진정한 어머니여, 이 관을 받아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카테리나를 러시아 제국의 황후로 책봉하노라. 황후관이 예카테리나의 머리에 내려앉는 순간 종소리가 울리고 대포가 발사되었어요. 황후 폐하 만세. 러시아 만세. 그 순간 예카테리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라트비아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내가 정말 거대한 러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 이제 너는 진정한 러시아의 어머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어요. 예카테리나 황후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반대한 게 부끄럽네요. 푸르투강에서 제국을 구하신 분이니 당연히 우리의 황후십니다. 게다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한 국모시죠. 러시아는 정말 훌륭한 황후를 얻었군요. 유럽 전체가 부러워할 겁니다. 축제 마지막 날 예카테리나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특별 행사를 열었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황후님,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황후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요. 황후 폐하 만세. 우리의 어머니 만세. 이렇게 해서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제국의 정식 황후가 되었어요. 라트비아의 가난한 농민 소녀가 마침내 거대한 제국의 어머니가 된 거죠. 황후가 된 예카테리나는 표트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두 딸 안나와 옐리자베타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리 딸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요. 그 아이들에게서 너의 모습이 보인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예카테리나는 황후가 되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답니다. 황후 폐하 오늘도 고아원에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1724년 겨울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표트르 대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한의 물에서 병사를 구했다는 전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알아온 요록의 질환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폐하, 병세가 심각합니다. 요독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없나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평생 강인했던 그 거대한 몸이 병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725년 1월 표트르 대제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예카테리나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죠. 예카테리나,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와 함께한 2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으니까. 표트르는 예카테리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해다오. 내가 없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달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폐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라. 1725년 2월 8일 새벽 러시아의 위대한 황제 표트르 1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향년 52세였죠. 예카테리나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게요. 표트르 대제가 세상을 떠난 후 러시아 궁정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후계자를 정해야 합니다. 황태손 표트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9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누가 섭정을 하겠습니까? 예카테리나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고 게다가 여자가. 잠깐, 표트르 대제께서는 분명히 예카테리나 황후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습니다. 긴장된 논쟁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근위대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예카테리나 황후를 지지한다. 푸르트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시다. 예카테리나 황후 만세. 우리의 구원자. 농민 출신이 어때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군대의 지지를 받은 예카테리나는 마침내 러시아 제국 최초의 여황제로 즉위했어요. 나는 표트르 대제의 뜻을 이어받아 러시아를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 예카테리나 1세 폐하 만세. 그 순간 라트비아의 가난한 농민 소녀였던 마르타는 완전히 사라지고 러시아 제국의 여황제 예카테리나 1세가 탄생했어요. 예카테리나 1세의 통치는 비록 2년 남짓 짧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평화를 추구했어요. 표트르 대제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지친 러시아 백성들에게 휴식을 준 거죠. 이제는 칼보다 쟁기가 필요해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폐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각별히 보살폈어요. 자신도 한때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라의 진정한 힘은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진정한 강국이죠. 예카테리나는 고아원을 늘리고 가난한 농민들을 도왔어요.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답니다. 우리 황제폐하 만세.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황제폐하. 1727년 5월 17일 예카테리나 1세는 43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황제폐하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일찍 가시는 거 아닌가요? 예카테리나의 통치 기간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카테리나 1세의 혈통이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1725년부터 1917년 러시아 혁명까지 라트비아 농민의 딸 마르타의 피가 러시아 제국을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마르타 헬레나 스코브론스카라는 라트비아 농민의 딸이 전쟁 포로가 되고 하녀가 되고 황제의 연인이 되고 정식 황후가 되고 마침내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카테리나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300년 전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운명을 바꾼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역사 속 감동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